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명령과 구속 조건을 활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다. 못깎기와 못따기 명령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동 복사 명령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직사각형 패턴 명령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알아볼 내용으로는 스케치 예제 3번을 작성하며 못깎기, 못따기, 이동 복사, 그리고 직사각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예제 3번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예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다른 CAD나 도면 작업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도면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도면 작업이 처음이고 이제 도면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총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죠. 자, 일단 우선 좌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 선이 있습니다. 저걸 이제 이점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점세선은 도면에서 가상선이라는 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가상선은 실질적인 형상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형상은 여기 이제 굵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형상이고, 가상선은 이제 여기 원점이 놓여 있는데 이 원점의 위치가 지금 여기 하부에 있는 수평선 그리고 좌측에 있는 수직선 쭉 연장해서 만나는 점에 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지금 가상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거 한 가지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치수가 C20이라고 써져 있는 치수가 있죠. 물론 도면 접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 C는 챔퍼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C자를 따온 거고요. 챔퍼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못대기 또는 못따기라고 합니다. 못대기, 못따기의 개념은 원래 이제 모서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뾰족한 모서리가 존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서리를 잘라낸 거를 못대기 또는 못따기라고 하는데, C20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 거리, 이게 20이고, 그 다음에 요 거리도 20이다. 두 개의 거리가 20이씩 동등하다라는 조건이 C20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두 군데로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작업량도 많아지고 도면이 복잡해지니, 자, 이거를 C20, 챔퍼 20이다로 약속해서 표기하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런 용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형상 그렇게 되고, 안쪽에 이제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개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배치가 균등하게 배치되고, 치수가 생략되어 있다는 건 치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스케치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퓨전 360에서 스케치 이제 3번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스케치를 작성해야 되니까 툴바에 있는 작성 패널에서 스케치 작성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 자, 평면은 XZ 평면 정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원점의 좌표가 약간 좌측 하단에 있죠. 그래서 가운데 뷰를 꾹 눌러서 펜으로 좌측 하단으로 원점 위치로 옮겨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성을 시작하면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형태, 외부의 형태를 작성을 할 건데, 그 외부 형태의 일부가 원점에 닿아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작성하는데 좀 애매하겠죠. 자, 어찌됐든 작성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원점은 무시하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선을 사용해서 쭉 이어나가면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패널에 있는 선 명령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원점하고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니까 원점에 한번 마우스를 댔다가 이렇게 떼시면, 그쵸? 원점하고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추론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주고, 자, 여기서 수평하게 오른쪽으로 좀 오겠네요.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물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지만, 그냥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띄고 클릭해주고, 여기서 대각으로 올라오죠? 대각으로 대충 한번 올라올게요. 자,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위로 수직하게 한번 올라오고요.
여기서 또 한번 대각으로 와야겠네요. 자, 대각으로 한번 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하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예요? 호가 진행이 되죠. 그럼 호를 그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마지막에 찍었던 점을 다시 마우스로 갖다 대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누른 채로 움직이시는 거죠. 누른 채로 움직여서 적절한 위치에 와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자, 이렇게 호가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밑으로 수직하게 뻗을게요. 수직하게 뻗고 클릭. 자, 여기서 다시 호가 작성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꾹 누른 채로 마우스를 쭉 움직여서 끝점은 여기 딱 붙여야겠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점하고 위치는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조건을 부여해 가면서 작성을 해야겠죠. 일단은 문제 도면에 보면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가상선이라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가상선이라는 게 그려져 있는데, 그럼 우리도 선을 그려가지고 연결을 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 해주고, 자, 여기 원점을 찍고 여기 반대쪽을 여기 딱 끝나는 끝점을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수직하다, 수직 구속 조건을 주면 이게 검게 바뀝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형상인 부분이 아니죠. 형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실선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고, 형상이 아닌 기준이 되는 뭐 참조선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선 종류를 구성선으로 변경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선은 작성하고 ESC, 자, 구속 조건 명령은 취소하고, 자, 선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팔레트에서 선 종류의 구성을 클릭해서 이렇게 구성선으로 변경해 주셔야겠죠. 자, 하부도 이제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도 굳이 이 선을 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냥 이 점하고 이 선, 그러니까 이 선이 연장된 방향에 이 점이 놓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줄 수 있는 조건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조건이다? 일치 조건이다. 자, 구속 조건에 와서 자, 일치 조건을 실행을 하고 이 선과 이 점이 일치합니다 라고 해주면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위치가 딱 맞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선의 연장선상 안에 이 점이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지름이 50이라고 했으니까 스케치 치수 클릭해주고, 자, 이 원이 아니라 호죠. 호를 선택을 하고, 자, 적절하게 뺀 다음에 자, 클릭해주고 반지름이 5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원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안 들어간 게 뭐냐? 자, 선을 연속해서 그릴 때 여기서 이제 호를 이쪽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갔느냐? 접한다. 즉 여기 있는 호하고 여기 있는 선하고 접합니다 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끝쪽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예제처럼 구성이 되려면 요 하부에 이 선이 접하는 형태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접하는 조건을 따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속 조건에 있는 접선 클릭해주고, 자, 이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평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측 하부를 보면은 선의 요 점에서 이제 요 선까지의 거리가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치수 클릭해주고 요 점에서 이 선까지 자, 아래로 쭉 접어 빼서 클릭. 자, 40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의 각도가 나와 있죠. 수평선으로부터 여기 선이 없다고 해서 여기 각도 기입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선과 연장이 돼서 만나는 이 선, 얘도 수평선이죠. 이 선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경사를 선택하고 방향을 이쪽으로 빼시면 그쵸? 30도 기입이 가능하겠죠. 클릭해주고 3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이 아직 검해지지 않는데 전체 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나와 있죠. 190이라고. 이제 이 선을 선택하고,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뺀 다음에 클릭. 190.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높이도 주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높이가 110이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것도 클릭해서 반지름이 클릭 30이다 라고 되겠죠.
자, 그래도 검해지지 않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을 긋고 여기서 호로 바로 전환해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이쪽은 자연스럽게 접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자, 이쪽에는 접선 구속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접선이 돼야 되니까 구속 조건에 접선을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호와 여기 있는 수직선을 선택을 해서 접선 구속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남은 건 요 경사인데, 이 경사는 간혹가다가 저기 C20이라고 써있으면 저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런 식으로는 기입이 안 돼요. 얘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요 위에 선에서 요 아래점까지의 거리가 20, 그 다음에 여기 수직선에서 여기 끝점까지의 거리가 20이 나오게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스케치 치수, 자, 여기 위에 선에서 아래점까지 이렇게 높이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직선에서 여기 좌측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20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똑같은 영상이 작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생각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쪽 모서리는 반지름 30으로 둥글게 깎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는 반지름 50으로 둥글게 깎았다. 그리고 이쪽은 30도로 40mm 와서 30도로 대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 되는 거리에서 대각으로 잘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선을 가지고 일일이 제어해 주기보다는 사각형을 갖고 좀 깎아줄 수 있으면 좀 편해요. 2D CAD나 아니면 다른 작업 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 방식으로, 기존에 해보시던 분들도 이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작업이 가능하냐?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 지금 그린 건 싹 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쭉 다 걸침 선택을 해서 델리트 눌러서 깔끔하게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사각형부터 그릴게요. 자, 작성에 있는 2점 사각형을 실행하고요. 원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사각기호가 나왔을 때 클릭. 자,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치수 입력하는 칸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폭에 블록이 잡혀 있습니다. 자, 사각형 전체 폭은 190이죠. 190. 자, 그리고 자, 높이 치수를 줘야 되니까 탭 눌러가지고 높이 치수를 변경한 다음에 자, 여기 높이는 110이죠. 110. 자, 그리고 엔터 쳐주면 자, 모서리가 잘리지 않은 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리고 모서리를 잘라주면 돼요. 자, 모서리를 잘라주는 명령들은 툴바에 수정 패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 패널을 확장을 해보시면 클릭. 자, 못깎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가 있죠. 자, 못따기는 예제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서리를 대각으로 자른 걸 못따기 또는 못떼기라고 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못깎기는 모서리를 둥글게 돌려서 깎은 거를 못깎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제 문제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모서리들은 못깎기가 적용이 된 거고, 자, 우측에 있는 모서리들은 못따기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못깎기부터 먼저 실행을 해볼까요? 못깎기 클릭. 자, 그리고 못깎기를 적용을 할 때는 요 모서리에 있는 요 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예, 둥글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못깎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 값은 여기 나오는 칸에다가 30 자, 입력을 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Z로 명령 실행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 Z.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못깎기 자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30 입력하는데 이때 아래쪽도 못깎기를 해야겠다. 그쵸? 그럼 아래쪽에다도 갖다 대고 클릭하면 아래쪽도 못깎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30이라는 값이 입력됐고 여기는 50이죠. 그래서 50 변경을 하고 클릭 해주면 자, 두 개가 똑같은 값으로 바뀌었죠. 즉 동시에 여러 개의 모서리를 깎아주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같은 값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다른 값을 동시에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처리가 안 돼요. 자, 컨트롤 Z. 자, 취소해주고 자, 한쪽만 들어간 상태로 남겨놨죠. 그래서 두 못깎기의 값이 다를 때는 한 번 실행하고 명령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명령을 재실행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목깎기 클릭하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 꼭 모서리 전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서리를 구성하고 있는 선이 두 개가 있죠. 이 선 클릭, 이 선 클릭. 이런 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값은 50이죠. 50 그리고 엔터. 이렇게 되니까 잘 적용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못따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자, 못따기 수정 패널 확장하시고 못따기는 바깥에 아이콘이 없죠. 못따기 쪽에 오셔서 보시면 세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동일한 거리, 그 다음에 거리 각도, 그 다음에 두 거리 못따기다 라고 하는데 동일한 거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옆에 그림에도 나오고 있죠. C20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저건 동일한 거리죠. 두 개의 거리가 모두 동일하다. 근데 만약에 한쪽 거리는 20이고 한쪽 거리는 30이다라고 한다면 제일 밑에 있는 두 거리 못따기입니다. 그렇죠? 한쪽 거리는 20이고 한쪽 거리는 30이다. 자, 일단은 두 거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두 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 예제에는 있지가 않죠. 사각형의 모서리가 4개다 보니까 표현을 못했는데 자, 일단 두 거리 클릭을 해보죠. 두 거리 하고 지정을 할 때는 자, 모서리에 있는 점을 선택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길이는 길고 하나의 길이는 짧은데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건 긴 게 위쪽으로 가 있고 짧은 게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점을 선택하게 되면 지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선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할게요. 자, 위에 선을 첫 번째로 밑에 선을 두 번째로 했는데 이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지금 요 화살표가 파랗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요 칸에서 입력되는 거는 이 화살표의 값입니다. 여기 거리가 20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입력했는데 여기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칸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죠. 바뀐 건 지금은 여기 거리 값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자, 여기는 3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치수까지 들어가면서 작성이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이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은 두 거리 못따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컨트롤 Z 눌러서 작업은 취소해 줄게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C20 같은 거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정 오셔가지고 못따기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동일한 거리 못따기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는 점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든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입력하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두 군데로 치수가 입력이 되죠. 자, 근데 치수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자, 이쪽 치수는 그냥 20 써 있는데 이쪽 치수는 앞에 fx라고 써 있습니다. 자, fx라는 의미는 저게 그냥 어떤 수치를 고정적으로 입력한 게 아니라 연산의 표현을 얘기를 해요. 어떤 수식을 입력한 경우도 fx로 표현이 되고요. 지금은 뭐냐면 여기 있는 치수랑 같은 값이 입력됐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치수를 바꿀 때 요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만 더블 클릭해가지고 치수 10 바꾸면 위에 값도 같이 바뀌죠.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20으로 바꿀게요. 자, 저 연산 치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그것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선명령을 실행을 해서 빈 곳에다 한 군데다가 대략적으로 선을 하나 그냥 클릭해서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ESC로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의 길이를 입력해 줄게요. 자, 그래서 스케치 치수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빼서 클릭하면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지금 저 선의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20하고 똑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20을 바꾸면 얘도 똑같이 치수가 바뀌도록.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블럭 잡혀 있는데 이때 여기 있는 치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D13이라고 입력이 되는데 이 D13이 지금 기입한 요 치수의 이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매개 변수를 활용한 설계를 파라메트릭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값들을 서로 링크를 건다든가 아니면 수식 같은 걸 이용해서 연산을 걸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치수를 이제 관리해 주는 걸 파라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치수의 값, 그 수치들을 매개 변수라고 하고 이거는 매개 변수명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D13이 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여기도 똑같이 fx 들어가면서 2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10이라고 바꾸게 되면 똑같이 10으로 바뀌죠.
자, 컨트롤 Z. 자, 그럼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0 엔터. 자, 그러면 매개 변수가 끊어집니다. 이 이후에는 제가 여기서 10이라고 변경을 해도 이 치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저렇게 연산이 들어간 경우는 반드시 원본 fx가 없는 치수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를 활용한 치수를 봤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은 전부 선택을 해서 델리트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하부의 못따기인데, 자, 못따기 유형이 한 가지 더 남았죠. 자, 수정 못따기에서 거리 및 각도. 우리 예제에 지금 기입되는 치수도 한쪽은 거리가 나와 있고 한쪽은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리 및 각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점을 선택하는 걸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적용되는 게 거리가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에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에 적용되느냐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점을 선택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선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자, 길이 값이 입력이 돼 있죠. 길이 값이 적용이 될 선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길이 값이 적용되는 선이니까 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으로 나머지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표가 이쪽으로 나오죠. 40. 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값을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돌아가는 모양 요로 나와 있는 쪽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제 각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0. 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취소해서 만약에 반대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보죠. 자, 수정해서 못따기에서 거리 및 각도 못따기. 자, 아까는 아래쪽을 처음 선택했지만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선을 처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선을 두 번째로 선택하고 그럼 화살표가 이쪽에 붙어 있죠. 화살표가 항상 처음 선택된 선에 붙어 있게 돼요. 그리고 그쪽 선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40,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주고 30. 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등거리가 아닌 이상, 요 위에서 나온 것처럼 동등거리가 아닌 이상, 거리라든가 아니면 거리 각도의 경우는 점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선을 선택하는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순서에 맞춰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다시 원래대로 적용을 할게요. 못따기, 거리 및 각도 못따기. 자, 아래선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수직선을 선택하고 자, 거리 값은 40. 자, 탭키를 눌러서 전환이 가능하죠. 아까 제가 클릭을 했는데 탭키를 눌러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30.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형태는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내부에 있는 사각형을 그려야겠죠. 일단 15에 15짜리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점 직사각형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거리 값은 15, 탭 높이 값도 15,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작성을 하면 치수가 다 기입된 채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아직 위치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스케치 치수 클릭해주고요. 자, 밑에 있는 선에서부터 자, 여기 아래쪽 선까지 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수직선에서부터 이 사각형의 왼쪽의 수직선까지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40이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사각형의 위치는 결정이 났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나머지 사각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일이 다시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관계를 맺어주면 되겠죠. 근데 사각형의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사각형을 또 그리느냐, 또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 복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복사는 자, 수정 패널에 있습니다. 자, 수정 패널 확장하고요. 자, 밑으로 딱 내려오면 이동 복사. 자, 뒤에 이제 키보드에 M이 각인이 되어 있죠. 단축키 M으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키보드에 있는 M키를 누르면 실행이 가능하다. 자, 이동 복사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이동돼 있고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택해서 이제 자,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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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 4개의 선을 이동 복사할 거다.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동이에요.
이동 복사잖아요. 이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치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동하려고 해도 이동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해도 자, 얘는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동은 아니죠. 복사입니다. 자, 그럼 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수정 와서 이동 복사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선택하는데 아까는 일일이 하나씩 선택했는데 빈 곳에서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로 창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창 선택으로 하시고 객체수는 8개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제 끝점들이 포함돼서 나오는데 이 사각형에 관련된 끝점들이기 때문에 저건 중복돼서 선택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려면 그냥 지금 상태로 하면 이동이에요. 자, 밑에 보면 4번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4번 작성을 체크하고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이동되는 걸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얼마냐? 문제에 보면 사이의 간격이 20으로 나옵니다. 20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동해야 될 거리가 아니에요. 보시면 기준이 요점에서 요점까지의 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 전체 길이인 15를 더해서 35mm죠. 35mm가 이동되는 요 상황으로 이제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값이 입력됐으니까 자, 엔터를 치시면 자, 명령이 종료되면서 하나 이렇게 4번이 생겨요. 하지만 얘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치수 같은 경우는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해 준 거라 잘 같이 따라 넘어왔는데 위치 같은 경우는 전 수평하게 옮겼거든요. 그런데 얘는 위치가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자꾸 움직이면.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한 관련된 이제 구속 조건들은 다 별도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만 복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복사해야 될 게 상당량 됩니다. 그리고 이동 복사 명령 한 번에 저렇게 하나씩 복사된다면 이동 복사 명령을 연속해서 계속 실행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창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슬라이더가 있고요. 슬라이더를 내려서 밑에 항목을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 창을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이 하단 쪽에 오시면 이제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 나왔을 때 잡아서 늘려주시면 전체로 늘려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띄워냈는데 다시 여기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쭉 옮기다 보면 녹색 선이 나옵니다. 이때 딱 놔주시면 다시 붙여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팔레트에 4번 작성을 다시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옮겨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엔터 치면 분명히 또 명령 끝나겠죠. 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거를 우리 문제에 있는 개수만큼 다 계속 이동 복사를 실행해서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위치 안 맞는 것까지 구속 조건을 다 걸어줘야 됩니다. 수량이 꽤 되다 보니까 이런 작업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안 하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다른 CAD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흔히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배열해 줄 수 있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패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균등한 간격을 이제 배열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패턴 명령은 어디 있느냐? 자, 툴바의 작성 패널에 있습니다. 얘는 수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추가로 작성을 해주는 거니까 얘는 작성 패널에 있어요. 그래서 작성 패널을 확장을 해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패턴이란 말들이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형 패턴과 직사각 패턴.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사각 형태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 패턴을 클릭. 자, 그리고 객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선택했던 것처럼 자, 빈 곳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자, 이렇게 창 선택으로 자, 전부 다 선택을 해주죠. 자, 그러면 똑같이 8개 선택됨.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보면 옆에 슬라이더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이 있는데 슬라이더 지금 칸이 좁게 나왔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전체로 보기 위해서 살짝 분해를 해주고 자, 분해하니까 자동적으로 확장이 됐네요. 자,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이거 꼭 붙여서 쓰실 필요는 없고, 나는 분해해서 쓰는 게 편해. 그럼 이렇게 분해해서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8개 선택된 상태에서, 일단은 방향은 보지 마시고, 방향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 배열되는 개수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량 거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수량 거리 있고, 그 다음에 방향 유형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먼저 표시된 거, 지금 보면 이게 2D 좌표계로 보면 X축 방향이죠. 그게 이제 위쪽에 있는 세 칸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거, 이게 Y축 방향인데, 그게 이제 밑쪽에 있는 세 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표 선택돼 있을 때 여기 창은 요 화살표에 관련된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요 화살표를 잡아서 쭉 옮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요 개수 어떻게 되느냐? 개수 수량 3개입니다. 그쵸? 3개인데 우리 지금 예제는 여기가 3개가 아니죠. 4개죠. 그러면 자, 여기서 또는 요 파란색 화살표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여기서 두 군데 중에 원하는 데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개다 라고 입력해주면 개수가 4개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리 유형이에요. 자, 보면 범위 그리고 간격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범위는 보면 중간에 하나가 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와 하나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간격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간격을 하면 하나랑 하나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와 하나 사이의 거리인데 이 거리도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지금 문제는 여기 사이가 20으로 돼 있으니까 이 거리 값이 20이구나 라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 자, 그랬더니 좁죠. 20을 입력했는데 좁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동했을 때의 거리 그리고 복사해 줬을 때의 거리와 동일합니다. 자, 기준은 같은 점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 형상의 좌측 상단을 봤다 그러면 여기 좌측 상단까지 이 거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거리에 이 전체 폭이 같이 포함돼서 35mm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35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도 가야죠. 위쪽으로 하려면 화살표를 잡아가지고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위로 이렇게 끌어주세요. 위로 끌어주면 되는데 요 기존에 처음 나왔던 화살표 방향하고 반대가 되면 거리 값은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요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개수는 3개 맞죠? 개수는 3개. 그래서 여기 3개 맞고요. 거리 값은 마이너스 30돼 있는데 얘는 거리 값으로 안 나와 있어요. 거리 값으로 안 나와 있는데 15하고 뭐가 나와 있냐면 요 끝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간격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범위. 자, 범위로 바꾸고 근데 범위가 50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있는 게 50이다. 그럼 여기 값이 마이너스 50이 입력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50. 요 거리 유형이 위에 거 아래 거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요걸 바꿔도 요 밑에 간격이 변경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전체 거리로 변경을 해준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두 값이 다르게 지금 도면처럼 다르게 표현돼 있어도 하나 적용시켜 놓고 거리 유형을 변경해서 또 다른 걸 선택해서 작업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편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별도의 치수들은 표기가 안 돼요. 치수들은 표기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상이 하늘색으로 구석이 안 된 상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사각 패턴을 했으면 직사각 패턴이라는 형태의 구속 조건으로 엮이게 됩니다. 수정을 해주고 싶으면 이 구속 조건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팔레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간격값을 조정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구속 조건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패턴이 구속 조건으로 엮여서 들어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전에 배웠던 간격 띄우기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무슨 경향이냐면 간격 띄우기 이전에 설명을 했을 때 간격 띄우기로 형성된 객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길이를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잘라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패턴이라는 명령을 구속 조건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간에 아무거나 하나 난 좀 수정을 해야겠는데 그런 수정이 안 돼요. 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작성해서 제가 여기 중심 지름 1 해가지고 요 가장 끝에 있는 여기 모서리점에다가 중심점을 잡고 원의 직경은 뭐 대충 잡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대충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자, 여기를 잘라서 그렇죠? 여기를 잘라서 원하고 하나로 합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자, 자르기 해야겠죠. 수정해서 자르기 눌러주고요. 자, 여기 잘라주고 그렇죠? 여기 하나 자르자마자 바로 나머지 것들이 전부 하늘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 그렇죠? 그럼 이 형태는 변경을 했지만 그 덕분에 이제 전체적인 구속을 잃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어디 한 군데 잡아서 움직이면 형태가 변경이 돼버리죠. 더불어서 치수까지 다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도 다 조건으로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렇게 배열되는 패턴에서는 이 패턴을 손상시키지 않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굳이 이제 여기다 원을 그려가지고 뭐 구멍을 뚫어준다든가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이거를 하나의 프로파일로 사용을 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 부분을 따로 스케치해가지고 따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특징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간격 띄우기나 아니면 지금 봤던 패턴들은 구석 조건의 형태로 엮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원본의 형태를 수정하지 않는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예제 한번 작성이 모두 완료됐으니까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종료해야겠죠.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요. 자, 가운데 휠 꾹 눌러서 한 가운데 정도로 옮겨줄까요? 옮겨주고. 자, 이것도 저장해야겠죠. 자, 저장하실 땐 다시 한번. 자, 클라우드에 저장하실 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띄워주시고. 자, 여기 확장하고. 자, 퓨전 360 기초 강좌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이번엔 9차시죠. 자, 그래서 새 폴더. 9차시. 입력하고요. 엔터. 자, 9차시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9차시가 표현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명은 스케치 예제 다시 3. 자,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저장해야 된다. 개인 취미용이다 라고 한다면 자, 파일에서 내보내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 땡땡땡 눌러서 폴더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파일명은 스케치 예제 다시 3으로 하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